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격수다 52회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백모 박성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의상이 아주 깔끔하게. 네. 특별한 누구 만나시거나 좋은 아니, 일이. 선보러 가는 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결혼은 일생에 한 번만 합니다. 네, 여러 번 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네,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새누리당. 이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뭐 친박, 비박, 반박, 월박 해가지고 뭐 누군 남아라 저 사람 신박, 구박. 예. 이거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시죠. 아니, 뭔데? 분석 기사를 우리가 정리해. 분석 기사를 쓸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아,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현재 크게 보면은 각이 두 개가 나오는데 네. 김종인 경제민주화하는 김종인과 반대하는 이한구 대표 네. 그리고 정치개혁하는 뭐 안대희 씨와 국민통합하는 무슨 뭐 한강호 씨 이게 큰 축인데 그거 하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밑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은 너무 많은 이제 막 친이계고 친이계도 또 많잖아요. 갈라서 있고 친박계도 친이계 누가 있어? 갈라서고 막 예를 들면 무슨 뭐 이명박 직계라고 하는 것도 다 또 친이계도 분화가 돼가지고 다 각자 도생 아니에요, 지금 친이계도. 그리고 또 친박도 워낙 많이 또 밀려났죠. 그러니까 뭐 유승민 뭐 이래라든지. 그러니까 친이 친박도 구분 없이 그냥 비대위파가 또 생겼더만 이제. 아, 비대위파. 네. 그러니까 비대위 동호회. 그렇지. 네. 모여서 무슨 성명도 발표하고. 비대위 동문회. 네. 그리고 보니까 뭐 우리 친했던 김용태 의원하고 또 몇 명은 이건 또 무슨 판지 모르겠는데 같이 6명 모여가지고 따로 하고 그러니까 3-4명씩 모여서 각자 도생하는 거여서 133명의 국회의원 133명인가? 아니야, 150 몇 명이야. 150명이죠. 요번에 저기 들어갔잖아, 선진통일당. 5명인가. 150 몇 명, 150 150 몇 명 명이 서너 명 단위로 지금 이렇게 다 쪼개져서 각자 각자 목소리를 고생하는 내기 거예요. 때문에 도저히 네. 이거는 뭐 어떻게 규정이 안 된다. 이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본질은 저기에 있어요. 뭐야, 내가 이제 저기 컬럼 써가지고 한 30만 조에 갔는데. 네, 뉴데일리에 쓰신. 네. 뭐냐면 이게 저거야, 문제가. 이 박통체제는 삼김이라는 걸물들을 정치적 유산으로 남겼거든. 아, 이제 역사적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좀 잘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YSTJ는 박통이랑 각을 세웠고. 그렇죠. JP는 박통 시대 때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2인자를 했고. 예, 혁명 동지고. 그렇죠. 그래서 JP가 어떤 대학 강연에 가서 유신잔당 물러가라라고 학생들이 대응을 하니까 나 본당이다 그랬지? 난 유신잔당이 아니라 유신본당이다라고 당당하게 받아쳐서 그러니까, 화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아무튼 그 시대가 만들어낸 걸물들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삼김체제가 늦게 잡아도 88년부터 2002년 말까지 15년을 가는데 그거 때는 어떻게 다 자영업자가 길러진 거예요? 아,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정당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정당이 없다. 정당 없어요. 그러니까 이념과 정책에 따라서 가치를 제대로 하는 정당 가치 없고. 동맹으로서의 결사체가 없다. 사실상 없어. 그러니까 전부 각자 도생 그 자영업자들의 입점하는 자영업자 입점 백화점이 여의도 네. 국회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인데 백화점 브랜드도 아니고 각자 브랜드를 갖고 와서 자리 그렇지. 세내고 장사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신경 쓰고 뭐 국가 아젠다는 뒷전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국가 아젠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무더기로 이렇게 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지금 사라졌다. 없어요. 박 네, 대표는 그런 리더십을 못 보여주고 있다고 보나요? 나요? 네. 아니요, 박근혜 후보. 박근혜 후보. 네. 아니, 뭐 정당에 들어가서. 나도 대표야. 아, 네, 네. 구멍가게 대표야, 나도. 아니, 뭐, 안철수 후보는 무슨 깊이 3m 수영장에서 수영해봤으면 바다에서도 수영해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표도 이거 조그만 조직 대표시니까 그럼 정당 대표가 아니, 할 수 있다, 박근혜 본인이. 대표도 이제 그게 고민이겠지, 뭐. 네.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양반이 먹지. 누구라도 그거 하기 시작하면 먹어요, 이 게임은. 네. 아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죠?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무슨 정치 자영업자들이나 그건 뭐 마찬가지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자영업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위장. 그게 굉장히 바로 세니까. 국가 아젠다인데 어쨌든 새누리당은 그렇게 위장하는 거고 민주당은 무슨 좌파 정책으로 다 위장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자영업자인데. 그러니까 새누리당, 민주당 할 거 없이 전부 다 각자 도생의 자영업자들인데 가치 동맹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거잖아요. 약간 근데 위장이지. 그 위장수를 먼저 풀어버린 게 새누리당이에요. 왜냐하면 총선 때 이렇게 무상 파퓰리즘에 이렇게 야합을 하려다 보니까 네. 원래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었던 보수적 가치 위장수를 던져버리고
그냥 그때부터 갑자기 이상한 저쪽 정동영 거 베껴온 그 김종인 씨 들어와가지고 네. 경제민주화 밀어붙이고 통일 입도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 선거라는 것은 통일 정책하고 경제 부분하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좌우가. 그렇죠. 그걸로 부딪히는 척을 했지 어쨌든. 근데 어쨌거나 그걸- 그렇지. 네, 그걸 사파 싸움을 하든 털어버렸죠. 뭐, 그걸 털어버리면서 그나마 새누리당에서 같이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을 전원 숙청해버렸죠.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당구손님이었던 전용호, 네. 역시 당구손님이었던 조전용, 당구손님 강용석. 아니, 근데 누가, 아니, 아니, 그래서, 여기가 어떤, 사형 집행소야. 아니, 어떤- 국회의원이 여기만 나오면 어떤 죽어, 저격수가 네티즌이 나오면. 저격수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 달기를 국회의원들의 무덤이다. 여기만 나오면 다 떨어진다. 아, 네.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 빼곤 다 떨어졌어요. 김용태는 이제 약지. 그 사람은 붙어서 나온 사람이고, 떨어지고 이제 일단 붙고 나왔고. 아, 김용태 네. 붙고 나왔나? 아, 붙고 나왔다, 참. 떨어질 수가 없다. 아, 그렇구나. 그렇지.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 아, 나온 거네. 맞아, 맞아. 수다 나와서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 다 전원 다 아웃당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로 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 올 네, 때는 출연을 못하는 비장한 프로그램인데. 각오를 하고 오늘 비장한 각오를. 그게 당연히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좌파 정책을 베껴가지고 좌파하고 동화해서 이슈를 막아버렸고 이제 이슈를 그 다음에 마스터하는 사람들 없앴으니까 남은 건 뭐 남았냐? 내부 투쟁밖에 안 남은 거예요. 바깥하고 안 싸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싸울 만한 에너지나 동력이나 동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게 향할 길은 안으로. 왜냐하면 그 총선 때를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은 네. 새누리당 당시에 총선 때 전략 뭐였냐면 김종인, 이상돈 이런 사람 내보내서 내부를 치는 걸 가지고 승부를 걸었거든요. 아, 그렇게 보는군요. 끊임없이 현대때는. 내부만 비판을 했다고. 네. 그래서 그걸 마치 내부 개혁인 것처럼 위장해 놨지 않았습니까? 그 위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개혁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쇼였지, 쇼. 국민들한테 바뀐 거 하나 없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아니, 그 김종인식으로 개혁했으면 나라 거덜나지. 그렇죠. 경제가 무슨 민주화 대상이야. 저는 정치 아, 상업화에도 누가 가는- 그거 네. 말 잘했던데 경제는 대중화는 할 수 있어도 민주화는 못한다. 대중화라는 게 뭐냐면 네. 교사, 대기업, 음. 교육공무원, 그다음에 정부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철밥통을 깨고, 철밥통을 깨고 대기업의 네. 독점적 지위를 깨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건전하고 공정한 기회의 장을 새롭게 열어주는 그걸 거. 경제 대중화라고 경제 만약에 대중화다. 네. 이름한다면 경제는 대중화할 수 있을지언정 무슨 놈의 경제를 어떻게 민주화하냐고. 민주화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경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쇼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김종인 씨가 하는 경제민주화 구체적인 정책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름만 그것도 있고 쇼니까. 구호만 있다. 네. 그래서 계속 그냥 내부 칼질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한구 대표랑, 그러니까 김종인 씨의 경제민주화는 이한구 대표와 싸우기 위한 경제민주화 같아. 그거는 뭐, 바깥으로 뭐 나오지가 않아요. 아니, 본인은 근데 그래도 헌법 조항에 자기가 뭐 넣었다. 나는 네. 되게 재밌는 게 김종인 씨가 이한구한테 그랬잖아. 나를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한테 나를 택하든지 이한구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거 말 듣고 안 그러면 난 나간다. 야, 저거 나이 70, 왜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소리냐, 이거요. 우선 첫째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뭐냐? 이유가 뭐냐면, 새누리의 국회의원 160여 명이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김종인이 원하는 대로 입법 활동을 안 했다, 이거요. 법안 발의를 안 했다, 이거요. 줄을 쫙 서야 되는데 안 섰다. 그러면은, 김종인의 경제정책의 뭐, 고무거숙이야? 빠지 160개가? 여기서 지금 약간 그 헷갈리는 표현을 쓰셨는데, 고무라는 말은 무조건 승인한다 영어 표현인 러버 스탬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무 도장이면 고무 도장이고, 거수기면 거수기지, 고무 거수기는 뭐냐 이거지. 고무도장, 알았어. 네? 고무도장이냐, 거수기냐. 이게 전봇대면 전봇대고, 전기줄이면 알았어. 그 전봇줄이라고. 여기만 받고, 알았어, 네.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도 보스가 박근혜 후보잖아. 자기가 못 쓴 것처럼 착각한다, 이거. 그게 아니라, 박근혜 후보랑 독대를 해서, 여보셔, 나를 쓰든지 이한구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쓰셔. 나 더 못해 먹겠어. 이렇게 얘기를 문을 닫아 걸고 할 소리를, 70 먹은 제도권 노인네가 밖에다 대고 지죠.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게 뭐랑 똑같으냐? 우리 아는 사람 집 똥개가 말이야. 네.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안 짓고 길거리 데리고 나가면 아무나 몰려고 들어. 그 똥개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박 대표 예의가 없는 거지. 얘기는 만약
애국 충정이 있고 진정으로 박 대표, 박근혜 후보 아니 뭐 애국 충정까지는 안 가고 진정으로 박근혜 아니 뭐 후보를 안 해도 돼. 그 나이도 이렇게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는 주류 제도권이라면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지. 그 무슨 개상스러운 짓이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이 그거였다면 박 대표를 만나서 독대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 독대를 해서 그럼 조용히 커튼 남들 모르게 뒤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본인이 조용히 물러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저 절실하면 네. 중이 떠나야지. 이거를 가지고 사방에 동네방네 얘기한 것 자체가 약간 좀 상스럽다. 뭐 그런- 약간 좀이 아니라 개상스러운 거지. 이거는 무슨 소리야? 이 한국말 제대로 하라니까. 아까 나 아니 뭐라 근데 그러더만. 이게 좀 이게 케이블 TV 괜찮아. 다 잘릴 거야. 좀 괜찮아. 순화를 해가지고 괜찮아. 네. 다 잘릴 거야. 예. 그렇게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최소한. 네. 자꾸 말 이상하게 돌리네. 그러면은 안대희와 그 한광호 이 두 분 사이에 형성된 그것도 전선. 이제 이중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한강옥 씨는 잘못된 인사는 분명해요. 네. 왜 그렇게 보는 그 거예요? 어쨌든 뭐 2003년도에 옛날 일이 아니잖아요. 2003년도에 나라정보으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떨어진 건 맞는 거고. 그러면은 오늘 이상돈 씨가 간만에 제가 좀 드릴만한 얘기를 했던데 홍사덕 무슨 현기환 현영의 의혹만 가지고 다 내보냈는데 이 사람은 형학점 판결 받고 온 사람인데 오면이 성립이 되냐.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 더 황당한 거는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만드는 이유가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때에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화해를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그렇죠. 한강옥 씨는 정계 데뷔를 우리가 그 박정희 시대 때 이른바 사꾸라라고 얘기하는 유진산보다 더 사꾸라인 신도한의 비서로 시작을 했어요. 유도협회. 네. 나 신도환 씨. 유진사는 나 존경하는 정치인이야. 아니 진짜 유진사는 아니 야당 정치인으로서 최고야. 사고라라고 네, 볼 수 사고라라고 없습니다. 최고야, 네. 최고야. 야당 쪽에서는 유진산 최고야. 뭔가 그리고 타협의 미학이 어. 있는 사람이에요. 신도한 씨의 딸이 그게 바로 박통 그때 시해 현장에 왔던 그 여대생 아니에요. 그 신도한 씨의 딸이. 이거 뭐 그 확실히 심수봉 씨 확실해요. 예, 네. 예, 예. 심수봉이 심도환. 아니 심수봉 씨 말고 아니 그 여대생. 여대생이 또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이 여대생 신도한 씨 딸이. 그래서 친모라는 네, 당시 네, H대 네, 그 다니는 딸 학생. 아니에요, 신도환 씨. 그러면은 거기다가 한강옥 씨는 그래서 81년도에 전두환이 만들었던 민한당 민주한국당. 네, 민한당 또 의원 출신이거든. 전두환 따까리를 했었어. 전두환 따까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정희 어. 따까리, 전두환 따까리 출신인데. 그러니까 한강옥 박통의 씨가. 따까리의 따까리. 그렇지. 예. 예. 박통의 따까리가 신도환이니까. 지금 민주한국당이라는 전두환 거는 따까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민주정의당 때 유치성 총재를 내세웠던 제1야당 어용야당. 민주한국당. 그치, 어용야당. 어. 예.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박통 시절에 피해보는 사람과 무슨 관계가 오히려 양지에 있었네. 가해자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통 동교동계도 아니다 이 얘기네. 아니죠. 동기동계는 그냥 사실은 멀어요. 이 사람은 DJ가 나중에 신민당으로 민한당 흡수할 때 와 있어요. 그때 넘어왔어요. 그때 네. 넘어와서 그 몫으로 대변인 자리를 줬는데 나름 서울대 출신이거든. 한강옥 씨가? 네, 한강옥 씨가 무슨 과야? 영문과 출신이에요. 영어 잘하겠네. 네, 영어는 모르게 잘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쪽에 동교동 쪽에 좀 이제 험악한 사람 많으니까 네. 엘리트로 키운 거야 나름대로. 아. 정통 DJ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기 범동교동계다. 옛날에 뭐 돈 사건 아까 나라 정부네. 어. 그 DJ 비서실장할 때 거. 그러면은 누가 봐도 부적합한 인사죠. 비리 플러스 이 사람 사람 누가 비리. 그럼 누가 추천한 겁니까? 그거를 저 모르겠어요. 변 대표가 추천한 거 아니야? 추천했는데 그게 그럼 검증 변 대표 주장대로라면은 검증 기구나 검증 심각한 문제가 절차가 있는 거죠. 예. 제대로 작동하지 그러니까 않는다는 차라리 얘기 아니에요? 비리는 그렇다 쳐더라도 아니 박정희 시대 때 민주화운동사에 반대했었던 사람인데 군사정권 때 그 사람이 가고서 위원장 가가지고 뭘 가서 합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당에서. 그 작업을 이제 가서 뭐 인혁당 필한테 사과하러 가야 되는데 너 그때 뭐 했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그때 신도한 따까리였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뭐 완벽하게 잘못된 인사. 자 그런데 그건 이제 네. 한광옥증 문제고 한광옥이고. 안대희 위원장의 이건 또 웃긴 건 뭐냐면은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 안대희 씨는 뭐 민주화운동도 모르는 것 같고 그걸로 시비 건 게 아니잖아요. 뇌물 받은 걸 가지고 시비 거는데 그래서 오늘 이상돈 씨도 그걸로 시비 걸었습니다. 한강옥 씨가 재심 청구를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이상돈 씨가 법학 전문이잖아요. 그 사람이. 네. 그 재심이 인정될 때까지는 유죄다. 그래서 들어올 수 없다. 그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김종인 씨, 안대희 씨하고 이상돈 씨가 지금 계속 옹호하는 김종인 씨는 재심도 청구하지 않은
현직 때 뇌물 2억 받아가지고 징역형 다 살다 나온 사람인데. 몇 년도지 그게 현직이? 그게 92년, 그러니까 노태우 때 현직이었고 처벌은 93년도가 받아가지고. 그 92년에 2억이면은 지금도 받은 거는 91년인 90년도가. 그 90년 2억이면 지금도 한 20억 된다고. 한 20억 되지.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로 따지면. 한강호 씨는 2003년도에 일왔기 때문에 2003년도에 1억이에요. 한강호 씨는. 많이 안 그때 받았어요. 아마 90년이면 현대 아파트가 한 2억 했을 거야. 그쵸, 2억. 압구정 현대 1억 아파트. 8천, 2억 2천, 뭐 이때. 그때 뭐 그 동네에서 네. 침 좀 뱉고 다녔어? 아니요, 그냥 한번 추정치, 이렇게 아. 2억 하는 것보다 뭔가 몇 천만 원, 좀 뭐 뭐 있는 것 같아. 뭐 있는 것 저기 같잖아. 부동산 한 사람이야. 아, 그렇구나. 여기 저 공인중개사 시험 봐서 받은 떨어진 사람인데, 사람. 네. 그럼 어제 비대위원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비대위원들이 성명을 냈는데. 비대위를 왜 안 모여? 비대위 다 끝났는데. 비대위 끝낸 사람들이 뭐 동창회 하는 것도 아니고 모여가지고. 비대위 오비 모임이야? 네, 오비 모임 해가지고 김종인과 안대를 함께 가른다면서 한강옥을 치는데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한강옥 잘못된 인사지만은 아니 그렇게 따지면 김종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그 사람 과연, 희한한 사람들이야. 재심도 신청 안 했다니까 김종인 씨는. 자, 희한한 과연 사람들이야. 새누리가 전열을 정비해서 이번 선거 뭐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무당탕 콩탕 해야 돼. 우당탕 콩탕 하려면 차라리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오늘 낫다. 조선일보가 잠깐 나왔는데 친박 내부에서 이거는 박 후보의 리더십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시스템 안 만들고 이렇게 산탄총 쏘는 그런 리더십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오늘 조선일보 나왔었다고. 결국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네. 결국은 리더의 문제지. 근데 이제 김무성 같은 사람 혹시 세우면 잘 세워서 쓰면은 뭐 시스템 짜일 수도 있지. 네. 그럼 이제 싸움 제대로 붙는 거지. 자, 그 얘기는 저희가 사태의 추이를 봐가면서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약간 미묘한 얘기 10%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10%? 네. 저 집이 10% 맨날 주장하고 다니는데. 10%. 네. 현 대표가 강남에 네. 나는 강남 10%밖에 몰라. 강남 템포로가 뭐를 말하는 거죠? 그게 뭐 아무튼 간에 업소가 10%만 먹는 거 아니야? 업소는 무슨 업소를 말하는 거죠? 나는 많이 다녔어. 나는 저기 안모 씨처럼 뭐 간척 이런 소리 안 해. 나는요. 단단한 데를 돈 좀 벌어서 나 좀 테레비 다녀줘. 변 대표가 얘기하는 10%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박찬종, 이인재 이런 군소 후보들이 과연 10%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군수 후보에 대해서 가끔가다 기사가 나와요. 그 조선일보로 나오고 뭐 데일리한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출마 선언한 군소 후보는 지금 현재 정북 쪽에서는 이정희 있고 네. 이쪽에 박찬종 그리고 강지원 그리고 뭐 이인재 그다음에 대표가 뭐 이건계 할지 변호사까지. 이건계까지 네. 그러는데 이건계 그분은 일단 제외시키고 최소한 박찬종, 이인재 이 사람들은 대선을 지금 이인재 씨 이번에 나온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박찬종 씨 두 번 너무 세 번째죠. 그랬나요? 실제로 박찬종 씨는 92년도에 대선을 끝까지 뛰어가지고 6.5% 득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이 되니까 국가의 기본 정책 같은 경우는 마스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실전을 치르면서 다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인재 씨도 완주를 2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니 근데 집안이 거덜 안 났어? 그때 아마 박찬종 씨 그때 지금 빚을 날까지 못 갚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10억인가 졌는데 아직까지 못 갚고 있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이번에 공탁금 마련은 됩니까? 그게 문제일 건데 그걸 가능할지 둘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박찬종 씨는 이제 공개 출마 선언하고 예. 좀 종편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20년간 대선 후보 출마해가지고 맨날 얘기한 게 정치개혁이었어요. 맨날 정치개혁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저기 삼김시대 때부터 보수 정치 다 파야 된다. 거기는 그랬지? 완전히 손바닥처럼 다 깨고 있다. 그러니까 대표로 들고 나온 게 이거잖아요. 대통령이 위헌 정당 해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소권을 예를 들면 지금 보수단체가 얘기하는 통진당 같은 거 대통령이 법조항 그냥 써가지고 헌재에다 넣으면 된다. 심지어 이런 불법 공천 같은 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통합당도 해산시킬 수 있다 대통령이. 네. 그래서 공약을 최소한 통합진보당 해산을 시키겠다 대통령은. 이거 들고 나온다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누가 이거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박찬종 씨 그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요?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본인이 하고 있다니까? 본인이 하고 있어요. 예, 주장을. 그거 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으로 봤을 때 장관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면 안 된다. 그래서 MB 정부 때 국회의원 100명의 장관 시켜달라가 로비하다 보니까 미국은 여당도 이렇게 좀 대통령이 근거리 가지 않습니까? 여야를 대통령제. 근데 한국은 막 장관을 막 국회의원 시키다 보니까 여당이 나팔수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건 장관 겸직 금지시키겠다 국회의원. 그러니까
손바닥처럼 깨고 있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군소 후보지만 아젠다 세팅에 있어서는 컨텐츠가 장난이 아닌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장난이 지금 지지율 얼마나 나오죠? 이정희 후보가 뭐 4% 나온다는 그거 얘기가 4% 있고. 리얼미터고 네. 이번에 나온 거에서는 이정희 후보가 0% 나왔고 어디 조사입니까? 이번에 KBS? 리서치뷰. 리서치뷰. 리서치뷰에 박찬종 후보가 2.6%가 나왔는데 강지원 후보는 CNN 의 강지원 후보가 2.6%. 1%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박찬종 강지원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5% 되겠다. 그러면 그게 5%라면 그- 박빙 승부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어, 이인재 후보 중요하네. 같은 경우는 정당을 10번 바꾼 신기록 보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창당은 유시민 6번 1위. 정당 바꾼 2타는 거는? 이인재 10번 아, 1위인데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정말 캐고 만들고 희한한 게 바꾸고. 이인재 의원은 지금까지 중도 우파 노선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기 노선을 바꾼 적이 한 번도 그러니까 없어요. 정당 간판은 간판 바꿨어도 바꿨는데 노선을 바꾼 적이 없어요. 본질은 네. 항상 자유통일하고 저기가 보면은 김경재, 이인재, 뭐 다음에 박찬종 이런 그러니까 식당 간판은 바꿨어도 계속 삼겹살만 팔았다든가 아니, 뭐 이런 올드 우파들. 를 아, 무지하게 올드 좋아해. 우파들을 좋아한다. 그 취향이 이상해. 이게 군소 후보인데 그게 저집 템프로야. 군소 네. 후보와 메이저 후보 저쪽 보수하고 다르니까 이 사람들 아. 안철수나 문재인과 놓고 봤을 때 이른바 우리가 깜을 얘기할 때 이쪽이 더 깜이야 사실 놓고 보면 만약에 안철수와 박찬종 1대1로 토론 붙인다 제3후보 누가 진짜냐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아 그렇게 보는 게임도 안 돼 붙이면 그냥 끝날 거야 안철수 같은 그 뭐 외교안보 통일 문재인 인재 붙는다 문재인 입도 못 열리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깨갱이지. 예, 군소 후보라 하는데 워낙 이 깜들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야. 제3지대에서 지금 박찬종 후보는 여기까지 선언했죠. 그러니까 뭐 안철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지원, 정운찬 모은다 그러고 이인재 쪽에서는 자기가 대선 안 나갈 수 있다. 자기가 판을 짜놓고 박찬종 다 묶어가지고 국민으로 만들겠다. 그럼 서로 2%씩 다 합치면 10%가 나오면은 이게 바로 10% 세력의 딱 정확히 중간에 근데 10% 세력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집이 네. 얘기하는 템프로야. 그 템포- 나는 강남 네. 템프로고. 근데 만약에 10%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대선에 캐스팅 보트지. 일단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다자구도에서 템프로. 다자고 템포로 다자구 무서운 거야. 그 3자구 들어가면 조금 더 올라갈 수 특히 있겠네. 지금 아니, 다자구도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세게 공격하는 데가 안철수 후보인데 제3후보면은 민주당에 기웃거리지 마라. 이건 지금 사기다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제3의 길을 꿋꿋이 가라. 박찬종 같은 경우가 안철수 쪽은 사실은 대꾸할 논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떴을 때 지금 사실 이쪽이 지금 새누리가 안철수를 제대로 제어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치기 시작하면 안철수 쪽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안철수 거품이 빠지면은 이게 이쪽으로 끝난 거예요. 내가 저기 우리 변 대표가 하도 뭐 정치에 대해서 말이 많아가지고 변 대표 말을 별로 재미없어 하는데 이 말은 재밌다. 이 템프로 말. 아니 그래도 제일 나. 그래도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어요 한동안은 요새 요새 신발이 떨어졌지 뭐. 요새 좀 적중률이 떨어졌는데 어유 뭐 기도 좀 해야지 뭐. 네 한때는 멀티 히트 경기를 많이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뇌관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연예계 뇌관 월드스타 저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진출한 그 싸이의 이른바 종북 찬양 랩 사건. 이게 지금 종북 찬양 랩이 아니야. 종북 찬양하면 뭐하러 시비 걸어? 미군 그러니까 비하 아니야, 랩으로 봐야 비하도 되나? 아니에요. 네. 그거 어떻게 봐야 되죠? 가사 내용이 내가 얘기할게. 이런 거 네. 내가 얘기하니까. 개, 땡땡, 땡땡, 양년놈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거를 들어봐. 하자고, 개, 땡땡땡땡, 양년놈들. 그 애비애미 딸 며느리 고문해서 죽여. 천천히 고통스럽게 고문해서 죽여. 그걸 영어로 했나요?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네. 한국어로. 언제 한 거죠? 언제? 2002년도 이선희 여순이 그 사건 그 네. 무렵이야. 안티 아메리카 콘서트 때 신해철하고 같이 와서 신해철 앨범 넥스트 5집 앨범에 개한민국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개한민국. 거기에 수록된 곡에서 제목은 디얼 아메리카라 해가지고 이게 음반으로 발매가 음반 됐나요? 발매됐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빼도 박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 변명의 그러니까 이게 여지가 뭐냐면 없네. 예. 아니 이런 거야. 야, 미군 땡땡 다 잡아 죽여. 이러면 괜찮아. 네. 그건 반인도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군인이니까 테러를 네. 부추긴 얘기는 됐지언정 반인도를 부추긴 건 아니라 반인도라는 건 얘기가 달라. 엔터휴머니티라고.
아까 완전히 맥락이 다른 그런데,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 근데 가족을. 군인 가족, 애비 딸 며느리를 천천히 아주 지독하게 고문해서 고통스럽게 죽여라라는 랩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짚어보죠. 하나는 왜 네. 미국 쪽에서 아직 반응이 없을까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반응이 온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개 따라라라, 들어보셨어요? 개 따라라라, 양년놈들. 네. 고문해서 죽여, 천천히 죽여, 고통스럽게 죽여,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은, 어. 그럼 이제, 자, 미국 쪽에서 왜 반응이 없는지, 그 다음에 반응이 만약에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그게 이제 내가 정답일지. 보기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싸이가 그때 뭐 대마초 사건 다음엔가쯤 돼요. 그래서 어려웠을 때야. 그리고 나이도 어렸잖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어리고 철이 몰라가지고, 이런 황당한 걸 옛날에 좀 했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먼저 빨리 자복을- 털어야 돼. 어. 어떻게든 연출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에 갔을 때, 뭐, 6.25 참전비를 간다든가. 이런 뭐, 그렇지. 연출이 필요하다. 연출하면서 자발적으로 털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자발적으로 터는 거를 국내 팬들한테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아니, 이거를 안 털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미국에서 이제 거짓말이나 이런 자기 위장이 문제가 될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일관성 문제다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A라고 변명을 했는데 저 시점 가면 B라고 변명하면 완전히 개취급당해. 미국에서는. 네. 네, 미국적 기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수의 기회가 있었는데 자수 안 하고 시침이 떼고 있다 걸리면 개취급당해요. 그 지금 이거 거의 뭐 폭탄 돌리기 마지막까지 온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 미국 언론 입장에서는 뭐 미국 언론에서 가장 많이 한국 관련 사건들을 보도한 데가 LA 타임즈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네, 교민도 많고. LA 교민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상업적 가장 그게 300만 부가 그죠? 나와요. 원래 미국에서 뉴욕 타임즈고 뭐 워싱턴 포스트가 막 60만 부, 80만밖에 안 되는데 LA 타임즈 300만 부가 나가고 그 자회사도 완전 엔터테인먼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거기서는 현재 쌓여가지고 LA 타임즈 장사 하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쪽에서.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장사든지. 한국 쪽에 네. 음악 들어와가지고 한국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보는데 만약에 현재까지는 그게 기사 가치가 크다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까지는 한번 네.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15일 이후에 싸이가 미국 시장 공략 본격 공략을 이제 하겠다고 발표한단 그랬죠.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싸이가 지금까지 왔었던 그렇지. 성능보다는 이거 터트리는 게 장사가 더 된다 하면 터트리는 거예요. 미국 언론은 완전히 손익 계산하는 데거든요. 그렇게 되지. 네. 그러면 싸이의 미국 내 포지션이 강화될수록 이 잠재적 폭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그렇네. 기사 가치가. 네. 그러니까 인물이 뜨면 그 인물을 까거나 반박하는 기사의 가치도 커지는 가치 거니까.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보고 있고. 근데 나는 이거를 제일 먼저 이제 트윗에서 돌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내 입장에서는 너 빨리 자수해라. 그러니까 당신 말에 빨리 자수해야 본인도 된다. 이거 알고 있겠죠? 내가 저기 지인 통해서 말하라 그랬어. 싸이의 지인 통해서. 싸이랑 지인이랑은 그 통하시는 지인의 거예요? 지인이지 나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몇 단계 거치면 저기 싸이까지 뭐야 연결이 저기 된다. 저기 뭐 강원도 탄광에 있는 광부하고 저기 제주도에 있는 네. 저기 해녀하고 여섯 단계만 여섯- 거치면 여섯 단계만 이론상으로는 여섯 단계만 거치면 다 연결이 대한민국으로 되겠는데. 그러면. 추측해볼 사례가 있는데 미국에서 외국 가수가 와서 센세이션을 처음으로 만 일으킨 게 비틀즈입니다. 비틀즈가 그렇죠. 미국 상륙해가지고 쓸고 다닐 때 엄청 뛰었죠. 언론에서 뛰어 장사해 먹다가 존 레논이 한번 우린 예수보다 위대하다 그랬을 때 누가? 존 레논이 이제 존 레논이 네, 예수보다 위대하다. 신성모독 발언으로 그게 굉장히 완전히 문제가 그냥 이걸 됐었죠. 다 아작을 존 레논은 냈죠. 그런 네. 미친 소리를 네, 했었어. 그것 네.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 박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전 미국에 있던 비틀즈 음반을 기독교 단체들이 이렇게 태우는 음반 화형식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죠. 그것도 태울 음반 네. 때문에 돈 더 벌었겠다. 판매고가 확 올라갔죠. 네. 사실에서 미국 언론이 그때 집중적으로 완전히 치고 있고 블래스퍼미네, 독신이네. 그렇죠. 한국 관련해서는 디워가지고 심영래 씨가 미국 시장 공략한다고 막 날뛸 때 그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때 이제 미국 시장 딱 개봉하기 직전에 이 진중권 씨하고 단독 인터뷰를 해가지고 LA 타임즈가 네. 그냥 심영래하고 그거를 이거는 애국주의 마케팅이다. 마케팅이니까 미국인들 보지 말한 거를 그냥 대문짝만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흥행을 네. 박살내버렸어요. 아니, LA 타임즈가 심영래 감독의 디워 흥행을 거의 박살낸 박살냈죠. 이유는요. 아니, 그게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키우다가 다 컸다 싶으면은 그걸 쳐가지고 그걸 장사해서 먹는 신문 사니까. 아, 그러니까 남흥행은 되든 말든 기사의 그리고 클릭 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면 있었죠. 아니, 그런 거보다도 직구죠, 미국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도 직구잖아. 그러네. 봉준호 감독의 괴물도 그랬어요. 개봉 직전에 반미성 해가지고 확 쳐가지고 아예 그냥 창문을 끼얹었다고. LA타임즈가 항상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때는 기자회견장에서 봉준호 감독한테 왜 미군이 독극물 풀는 설정이 앞에 있느냐 이래가지고 봉 감독이 대답하다 말고 나는 영화 얘기를 하러 온 거지 정치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막 둘러댔구나. 답변해서 그 설전이 좀 있었죠. 설전이 아니지. 그건 봉준호가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기자 그게 입장에서는 왜 에이전트 오렌지가 거기서 왜 나와? 나도 보고서 되게 생뚱맞던데. 그 기자 입장에서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내가 지금 영화 바깥에 얘기를 하는 거냐 영화 스토리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맞지? 이러고 질렀거든요. 그래서 그 전례로 볼 때는 LA타임즈는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건 뻔한 거고 한국에서 통신원이 제일 많아요. LA타임즈 네. 제일 많이 아.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 통신원을 막 쓰고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건 제 얘기가 저는 원래 미국에서 카투사 출신이니까. 되게 자기 뽀뽀하는 것처럼 얘기해. 아,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 대해서 그래도 동방이 출신이야, 동방이.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 대해서 그냥 체험한 게 있다. 아니, 미군은 잘 알지. 미군이 미국은 몰라도 미군은 잘 알아요. 미군은 좀 안다. 미군이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가며 국가가 어떤 걸 했을 때 일단 미군이라는 데는 그러니까 이른바 글로벌 기업이에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거의 다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대부분 이제 고위 간부 빼놓고는 가족과 떨어져 산다고 이제 이 미군들이. 그러니까 기러기 군인. 기러기 군인들이죠, 대부분. 그럼.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이 해외 파병 나간 이 가족들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 미국 국내에 가족, 머물고 가족들이. 있는. 그럼. 네. 이게 또 미국은 또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에 대해서 하는 그 에이전트들이 다 껴있어요. 국회 로비하는 애들이. 근데 거기다 대고 미국 가족을 죽인다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알카에다보다 더 지독한 욕이야. 이거를 문제 삼아서 까기 시작하면 이게 끝없이 그러니까 깔수 있는 거네. 이렇게 되거든. 아니 생각을 해보시오. 맞자 지금 정확히 본 네. 거야. 뭐냐면 미군을 다 잡아 죽이자 그러면 그건 군사적 얘기야.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테러적인 얘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군의 애비 딸 며느리를 잡아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여. 개 땡땡 죽여. 땡땡 개 죽여. 고통스럽게 죽여. 이러고 했단 말이야. 또 음반으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덮어질 수가 없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이상은 이거를 덮어지기가- 그러니까 엔타이 휴메니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반인류, 반인도란 말이야. 그 가사 내용이.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아마 네. 제가 볼 때 당연히 이 향군 자체가 미국은 향군 무지하게 세지. 군대 관련 국경일이 두 가지, 메모리얼 데이하고 베테랑 데이 두 개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네. 한군 조직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한군 쪽에서 정부에 입국 금지 요청 들어갈 거야, 당연히. 그렇게 되지. 정부에서 저거 입국 못 시킬걸요. 내가 봤을 때는 저거. 왜냐면 미국도 예. 또 이른바 극우주의자가 있기 때문에 위험해. 위험하지. 싸이가 싸이가 물리적으로 싸이가 위험하다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위험해질 수 있다. 잘 자기가 빨리 잘 털어야 돼. 하여튼 빨리 슬기롭게 잘 털어서 이거는 감춰질 수가 없어. 네, 이걸 감춰줄 수 없으니까 빨리 슬기롭게 잘 털어서 우리의 그 신나는 말춤 다시 아니면 한번 아예 네. 고객 기반을 뭐 아랍 어디 예멘 같은 데로 바꿔. 거기 시장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세계 스타잖아. 유럽 차라리 있어요. 나 원래 그런 놈 해가지고 유럽하고 아랍 시장으로 가겠다 하면 되는데 글쎄, 그 싸이나 뭐 그쪽에는 기획사가 미국 시장에서 초점 맞춰가지고 아마 비굴하게 사과를 했다. 이것도 안 돼. 왜냐면 사과를 하려면 정당하게 멋있게 해야 된다. 이게 정당하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 이거. 아니 나는 군대 2번 간 사람이고 군대 가서 사람 됐고 군대 가기 전에는 참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6.25 워싱턴에 있는 6.25 무슨 그 한미 참전 기념 그리고 저기 뭐 콜로라도인가 유타인가 무슨 유타주 네. 그 참전용사 마을 하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타주의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한 350km 남쪽으로 떨어진 상당히 뭐 숫자로 나오네. 근데 시다 시티라고 CEDAR. 시다 나무. 시다 시티, 네. 시다 나무에서 온. 네. 삼나무. 예, 삼나무. 그러니까 그 도시는 2만이고 인근 마을까지 치면은 3만 명이야 인구가. 예. 근데 6.25 때 600명이 참전했어요. 그 동네에서만. 그것도 전투병으로. 전투를 했던 데는 중공군을 맞아 싸운 가평 전투. 근데 단 한 명의 부상자나 사망자도 없이
부상자는 있었겠지. 부상자는 있었겠지. 근데 사망자가 단 한 없었겠지. 명의 그 전우회가 있으니까 살려낸 네. 거지.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600명이 고스란히 귀국해서 자기들끼리는 그 기적이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기적이죠. 그 동네를 가면은 그 6.25 참전비가 굉장히 멋있게 서 있고요. 그러니까 싸이가 그런 데를 좀 찾아다녀야 돼. 그렇지.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어. 거기 서던 유타. 싸이가 당신을 찾아서 안내를 해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하면 정보를 줄 수 있다고. 거기가 서던 유타 유니버시티라는 대학도 있는데 지금 600명 중에 한 60여 분 살아 계세요. 거기 보면은 결혼하고 나서 3일 만에 참전한 사람부터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한 거야. 죽을지도 모르니까. 예. 뭐 그런 눈물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그 동네는 이제 매년 10월에 코리안데이라는 행사를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주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말거나. 사실 우리가 알아줘야지.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시장부터 시작해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미국 애들 5, 60명이 선두에서 일단 행진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것도 자기들 돈 주고 구해서. 자기들 돈 주고 구해서. 그 한복을 다 돌아버리겠네. 아니, 그거를 한 재미교포 할머니가 보다 안 돼가지고, 이제 막 그 행사를 만들었지. 그 써니리라는 할머니가. 근데 여기는 한번 우리 뭐 싸이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한 번쯤은 기념비적이잖아요. 근데 마을 이름이 좋다. 삼나무 도시구나. 네, 삼나무 도시. 예. 삼시. 예, 삼시가 시다시리. 네, 오케이. 유타주에 있습니다. 네. 그런 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싸이는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기회에 지금 과거 10년간 연예 영화판을 친노 정부가 장악을 해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렇지. 이게. 그거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은 이제 음반 하나 내면은 유튜브 통해서 글로벌 시장 나가는 나라가 돼버렸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국내에서만 소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글로벌 가치를 좀 자연스럽게 뭔지 알아야 돼. 연예인들이 종북에서 떨어질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종북을 해서 폐쇄된 시장밖에는 장사를 못하는. 아니요, 왜 폐쇄돼? 평양에도 시장 있고 예멘에도 있고요. 시장 규모가 작잖아요, 글로벌 시장. 폐쇄는 안 되니까 시장이니까. 차라리 평양에 가서 장사를 하시든가. 틈새 시장 전략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놀든가. 2005년도에 싸이의 그 위아더원이라는 노래 보면은 싸이가 김정일 앞에서 노래 부르는 공연 대목이 뮤직비디오에 나와요. 굉장히 실제가요? 아니면 연출로 해가지고 실제로 평양시장 노리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으니까 이것도 아마 내가 볼 때 뮤비에 김정일이 나오죠. 네, 김정일이 박수치고 멋있게 나와요. 아주 멋있게. 그것도 아마 이제 미국에서 현지에서 나오겠죠. 이거 조금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10년간 친노 정북이 장악한 연예 현실을 개혁할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네. 계기가 되는 거지. 이제부터 그런데 줄 서가지고 그 되도 않는 노래 불렀다가 나중에 좀 되는 노래 불렀는데 뜰라 그러니까 그 발목 잡아서 거꾸라지는 일 없도록 하려면 미리. 평소에 처신하고 살아라. 자, 역사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통해서 진화하는 되게 어려워. 얘기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뇌관, 정치적인 뇌관입니다. 정문헌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단독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그 단독회담에서 내가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좀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 혹은 NLL은 땅 따먹기를 하려고 그거는 선에 불과한데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핵도 있잖아. 그렇죠. 핵무기 관련. 북한 핵무기는 정당하며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 실제로 미국 가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 실제로 미국 가서 했던 발언은 그 북한 핵이 자위용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죠. 그런데 요번에 아니, 이제 북한 핵이 뭐 저기 김어준이가 만드는 여성 자위기구야?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미국에 가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고 이건 이제 기록도 있고 다른 영상도 있는데 이번에 정문원 의원이 폭로한 내가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거는 일단 사실 여부를 빨리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자료가 있는 건지. 그리고 MP3 파일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제 조금 있으면? 아니 이거는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뇌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 사실이라면. 보도 내용으로는 그 당시에 녹취를
북한 측이 했고, 북한 측이 해가지고 서로 아마 그 문제일 거예요. 발언 내용 확인하려고 녹취를 했을 텐데, 사후에 서로 폐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서로 당연히 폐기 안 했겠죠. 당연히. 서로 갖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남측 국정원 통일부, 북측도 네. 갖고 있을 겁니다. 정문원 의원 주장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안에 지금 안기부에도 하나. 안기부는 없어, 국정원. 네, 죄송합니다. 이게 중앙정보부, 예, 국정원에도 지금 하나 그 파일이 있고, 청와대에도 파일이 있다. 청와대가 아니라 통일원. 통일원에. 네. 근데 정문원 그 의원의 주장, 이 발언록이, 그러니까 노 대통령 발언록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이 문장이. 그렇죠. 이게 그냥 대충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문장. 아니, 문장 보니까 네. 노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더라고. 노무현 스타일. 말안 그러고 막 하잖아.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이다. 근데 평양 가서 그렇게 막 하면 곤란하지. 김정일 같은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자 앞에서. 이게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막 하셨어도 돼. 아마 나 진짜 뭐- 개인적으로 잘 알잖아. 네. 입이 무거우시니까 밖으로는 안 아니, 그게 생각나요. 아니라 나는 내가 노무현 대통령 그때 얘기 안 했나? 아니 옛날에 그것도 여러 번 하셨어. 그거 저기 다시 한 빚 번만 받을 것도 있다고. 네. 빚은 아니고 아니, 간연료 빚 받을 게 강연요. 있다. 그 저기 뭐야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할 때 그 개털일 때 거기 그 무료 강연을 자주 다녔었거든. 한 번이 아니시네. 몇 번 갔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의도에 있는 조그만 이제 그 사무실이요. 거기 네. 가서 이제 강사해주면은 이제 미안하니까 강의를 못 주니까 갖고 와서 저녁에 이제 지금 보면 그 뭐지 소고기 덮밥 같은 거 한 그릇 사. 일본식 요리 규동이네. 아니 말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왜 이렇게 뭐 볶아가지고 와서 하여튼 먹는 뭐, 거 네. 어쨌거나 이렇게 비싸지 않은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덮밥 종류. 그렇게 서로 알던 사이인데 이 양반이 말을 안 가려. 성질도 그러니까 공사석을 불문하고 좀 말도 안 가리고. 아웃스포큰하시다 영어로. 그다음에 이게 기분 나쁜 자리에 못 참아. 자기가 오가나이즈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네. 좌장이 따로 있는데 가서 기분 나쁘면 자기가 판 엎어버려. 그러니까 그 성격이 그냥 특이한 분이라고. 혼자서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이른바 깽판을 놓는. 판을 엎어버린다니까. 그걸 직접 눈으로 보셨어요? 그치. 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내가 본 케이스는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야당의 모 중진이, 그 조중동 기자를 포함해서 주요 기자들 모아서 저녁을 사는데, 거기 네. 초청해서 갔거든? 그러면 자기는 초청받아서 간 거 아니야? 그렇죠. 빠지가 없는 상태잖아. 음. 판을 엎었다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래, 성격이. 그러니까 나 정문원 씨 그 녹취한 거 이렇게 보면서, 야, 그 성격에 저 말 하겠다. 근데, 웬만한 자리에서는 해도 돼, 그걸. 근데 우리 개연성이 있다. 개연성이 네. 있어. 어투가 그렇더라고. 근데 이거는 김정일은 세계 최악의,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자라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무슨 뭐 사적으로 술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양국의 적대 국가 간의 양국의 정상끼리에서 단독 회담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저건 공식 기록이죠, 이거. 공식 기록 되는 거. 네. 일단 정부에서는 그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통일부에서 부인했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문재인 후보가 당시 비서실장 아닌가요?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그 당시의 비서실장 아닌가요? 이 발언이 나왔다면 그리고 그게 MP3 파일 뜨면은 이거요. 이거 일파만파죠. 최근에 지금 문재인 후보가 바로 NLL 문제로 걸렸어요. NLL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문재인 입장에서 노 대통령이 맛있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NLL 관련돼서 문재인 NLL 양보해야 된다 그랬다가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김장수 전 장관이 영토의 개념이 없는 자가 무슨 대통령을 운운하냐 이러고서 똑같은 여기에 관해서는 되게 꾸짖었지. 그러니까 이 당시 국방장관이 어저께인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의 인민무력부 장관 그 국방장관 회담을 할 때 그 북한의 그 인민무력부장이 이랬다는 거예요. 당신의 대통령도 NLL이 문제 있다 그랬는데 어디 국방장관 따위가 지금 태클을 거느냐. 내 말 못 믿겠으면 당신 대통령한테 여기서 전화해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김장수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NLL이라는 거는 한국에선 대통령이라 그래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국민 전체의 동의를 구했을 때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잠깐 나 그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줄게. NLL의 히스토리를. 네. 해군력하고 공군력이 이쪽 그 남쪽이 압도적이었다고 6.25 때. NLL이 그러니까 서해
해상. 그래서 네. 들어보셔. 신의주 앞에 있는 섬까지 이쪽 거야, 다. 휴전 직전에. 대한민국이 점령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군이 유엔군 네. 컨트롤 아래야 신의주 앞섬까지 그래. 쟤들은 짜비가 안 돼. 공군력, 해군력이 짜비가 안 거의 되니까. 없으니까 뭐. 그냥 인민군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인민군 똥자루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소못 입고서 이만한 옥수수 같이 생긴 수리탄 2개 들고 따발총 하나 맹거가지고 무슨 섬을 어떻게 건너와. 그러니까 아무튼 신의주 앞에 섬까지 다 네. 그거였어. 그런데 이게 그때 유엔군을 주도한 게 미군이잖아. 네. 미군 입장에서 보니까 휴전은 해야 되겠는데 빨리. 얼른 손은 빼고 싶다고. 휴전하고 나서 북쪽에 있는 섬을 하나하나 다 방어한다는 건 악몽이야. 그렇죠. 지금 백령도. 그래, 미군 입장에서. 그래서 미군이 큰 섬들, 옹진반도 앞에 있는 큰 섬들로 해서 백령도, 연평도 여기까지만 딱 잡고 나머지를 내줬다고. 네. 그러니까 NLL 가지고 정말 우리가 슬픈 일은 그게 NLL이 원래는 신의주 앞까지 가 있어야 돼. 원래는. 근데 우리 국력이 부족해서 네. 그걸 움츠려갖고 백령도, 연평도에서 끝낸 거라니까.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 국민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황해도 분이신데 일단 피난 나왔던 데가 백령도 위에 조그만 섬 기린도라는 섬이에요. 예. 기린도까지도 유엔군이 관할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고. 어느 날 NLL을 그으면서 기린도는 북쪽으로 그래서 주고 다시 한번 백령도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백령도로 나온. 그게 북쪽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당시 미군이 전략적으로 왜 그러냐면 몇십 개 되는 조그만 섬들 저 위까지 뻗어 있는 거를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게 뭐야? 국민소득 60달러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세계 최빈국 아니야? 르완다보다 못 살잖아. 르완다보다 못 살던 나라. 그런 나라에다가 지금 원조를 부어가지고 억지로 지금 식량도 돌리고 군비도 돌리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수십 개, 수백 개 섬을 다 컨트롤 못 하잖아. 그러니까 확 거버린 거라고. 그게 이제 NLL인데. 그러니까 나는 NLL을 회복하자 이거요. 아예 신의주 앞에 있는 섬까지 다. 그리고 이왕이면 평양까지 이렇게 어떻게 좀. 그것도 괜찮은데, 예성강 하구에 있는 경남도, 아니면 아예 위화도 회군하에. 경남도에 가서 나중에 통일되고 나서 북한 사람들 다 잘 살게 됐을 때 경남도에 가서 수상스키 클럽하우스 하나 열어볼까? 이거 기대하고 있겠어요. 할인 혜택이 있습니까, 저 같은 북쪽 사람한테만. 그래도 저는 방송을 오래 했는데 좀 깎아주세요. 당신은 남쪽 것이요. 저는 선전기. 나는 절반이 북쪽이야. 우리 어머니가 평양이야.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시죠. 이거 할인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침이 나요. 이걸 가지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지금부터 70일 동안 총공세하고 자유통일을 이슈로 띄우면은 손쉽게 이기죠. 손쉽게 이기게 되는데 이거는. 과연 공격할까요? 안 하니까. 그러면 저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제3세력의 공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잡한 좌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 아무튼 두 분이 보시기에는 정문원 의원이 폭로한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난 그렇게까지는 말 못하겠고, MP3 파일이 뜨면은 이건 핵폭탄이야. 물론, 가정법에. 옛날에 김문수 의원. 네. 김문수 지사 당연한 거 아니야? 나 김문수인데 당신은 이름이 어떻게 돼? 네. 당연, 나 같았으면 쌍소리 나갔어. 그 양반 사람이 점잖으니까 그랬지. 관등성명이 뭐요? 네. 당신, 나 김문수인데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은 어느 소속이 어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방관이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아니, 나는, 나 같았으면, 야, 이 개땡땡아. 너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내가 택시 타고 날아갈 테니까, 너 오른쪽 밥 딱 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양반은 김문수, 이 양반 점잖으니까, 나 김문수인데, 9번 했다가 그거 MP3 파일 돌아가지고 개차반 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MP3 MP3 파일이. 돌면 끝나는 거예요. 네, 도는 순간에 메가톤급. 네. 그렇게 되는. 아니면 누가 듣고, 그러니까 증언을 제대로 해주면 국회 정보위 같은 데서. 어쨌거나 지금은 막다른 골목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턱도 없는 소리다라고 했고 정문원 의원은 이런 이재정 장관이 이제 없다고 했으니까 나오면 끝나는 거죠. 네.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 비서실장이니까 당연히 아냐 뭐냐 물어봐서 이제 아니다 그랬을 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이 대선 후발성이 강해요. 후발성이 강한. 폭발력이 매우 강한 그러니까 내 생각엔 나는
안철수 진영이 제3세력으로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완주할 것 같거든, 내 느낌에. 네. 아니, 저 정도 지지율 나오는데 왜 물러나? 끝까지 완주를 할 거다. 완주한다고 봐. 결국 근데 3자. 네. 그러면은 새누리 박근혜 후보 쪽은 아까 그 얘기했던 대로 우리 변 대표,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시장 중시하고 네. 복지 파퓰리즘 퍼주기가 아니고 건전재정 중시하고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다 네. 무너진 전체주의를 이런 관점에서 자기 원칙을 딱 세우는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네. 자기 원래 기반을 제대로 거기서 등뼈를 세워야 된다고. 제대로 이념, 가치 이런 거를 좀 존중하는. 그럼 등뼈를 안 세우면 등뼈 안 세우고 흐물흐물 해갖고 그 중앙에 어디 언저리 가서 안철수랑 같이 저 오징어발 문어 몸체 연체동물 씨름하면은 안철수 못 이겨. 안철수를 못 이긴다. 그럼. 네. 자, 그럼 변 대표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어쨌든 지난 총선 때는 전후로 해가지고 종북발 이제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야권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터지고 이제 그 지진이 지금 약간 멈추면서 다시 이제 이정희가 올라오면서 2차 폭풍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NLL 터지면 저쪽 문제가 똑같이 겹쳐요. NLL 핵폭탄 이정희랑 똑같이 겹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 이제 또 핵폭발이 터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 핵폭발도 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연체동물에 나와가지고 네. 뼈를 딱 재워놨으니까 그놈이 어디로 쓰러질지 뼈 들어가는 원래 육체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인공뼈라도 빨리 하나 인공뼈라도 빨리 해서 척추뼈를 빨리 세워야 된다. 척추뼈를 세워야 돼. 원칙과 가치를 세워야 돼. 알겠습니다. 네, 추석 때 저희가 저격수도 한 주 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트위터와 인터넷 통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진짜 쉬는 거냐? 보충은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보충 수업에 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마련했습니다. 저격수다 전교조 특집 조전혁 전 의원 그리고 굿바이 전교자라는 책을 쓴 남정욱 교수 두 사람을 게스트로 불러서 한바탕 아주 재미있게 놀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 함께 저격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